그럼 우리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자, 우리 2의 1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였고, 그때 우리가 단어 뜻을 모를 때,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기 어려울 때, 혹은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쓰는 과정도 역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건데, 글을 쓰는 전 과정에 걸쳐서 글쓰기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을 쓰는 것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는 걸 이해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자, 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글쓰기 과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글쓰기 과정. 제일 먼저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본문에서 순서대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본문이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정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얘가 진행하는 순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지우가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수필 하나 써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글을 쓰는 과정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안녕. 난 달빛중학교 3학년 김지우야.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매체는 블로그가 될 겁니다. 자, 매체에 따라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보조자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체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 우리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볼까? 자, 계획하기 단계는 주제와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우가 먼저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웠어. 자, 그래서 뭐를? 청산도의 슬로길을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자, 그러면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주제가 됐고, 알리고 싶어. 자, 알리는 게 뭐예요? 목적이죠. 자,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 자, 블로그는 매체고, 내가 글을 올릴 매체도 정해졌고, 주로 누가 읽을까? 아마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겠지? 그럼 친구들이, 자, 친구들이 뭐예요? 예상 독자입니다. 자, 예상 독자를 분석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쓸 거래? 청산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써야겠어. 자, 가도록 권유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 했어? 자, 주제와 목적 정했고, 어디에 쓸 건지 매체 정했고, 예상 독자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보고 싶게 수필 한번 소개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자, 우리 1단계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 4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4가지를 정하는 단계다. 이 4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자, 계획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는 자료를 마련할 건데 내용을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수집하는 단계가 있어야겠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 마련하기. 자, 내용을 모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자, 바로 내가 글을 쓰기에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부딪혔어.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아는 걸로 글을 다 쓸 수는 없어. 자,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하지?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자, 어떻게 해결해요? 자,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이거 너무 두꺼운데? 자,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죠? 바로 내용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해야겠다. 또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야지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먼저 옆에 자, 마인드맵을 그려봤지? 자, 그래서 청산도에 대해서 어떤 걸 쓸까? 위치, 역사, 관광지, 지명의 의미, 슬로길 하고 썼는데 자,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다 찾은 거야. 자료를 다 찾고 났더니 자, 뭐랑 안 맞아?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뭐 지명의 의미라든지 이런 건 넣어주지만 주제와 거리감은 청산도의 역사나 주변 관광지. 자, 나는 지금 청산도의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가보고 싶게 할 거라고 했어. 근데 역사나 주변 관광지는 주제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바로 주제와 거리가 먼 것들은 빼버렸어요. 애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거, 주제랑 관련 있는 것만 남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부딪힌 문제, 바로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는 자료를 찾아봤고요. 내용 선정이 어려울 때는 독자가 관심 있고 궁금해할 만한 거,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주제랑 거리가 먼 것은 빼버렸어요. 자, 이렇게 계획하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글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고칠 수 있어요. 자, 이제 내용을 다 마련했으니까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가져야 되는데 세 번째.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개요를 작성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또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바로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이 어려움에서 얘가 어떻게 해결했니? 청산도를 소개한 뒤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자, 순서를 정했고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자, 그래서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넣어야겠어. 자, 옆에 개요가 나오고 있죠? 자, 개요를 처음에 청산도를 소개합니다. 위치와 지명 등을 쓸 거고 그 다음 아까 청산도를 소개한 뒤 여기죠.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요 내용이 요렇게 들어갔는데 더 넣을 거 없나? 요까지 해놓고 1, 4, 5번 소개하기 전에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요렇게 집어 넣어줬죠. 요 사이로 이 앞에 넣어줘야지. 자, 그리고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 우리 이 친구가 생각한 대로 문제에 부딪혔고 어떻게 해결하면서 개요를 작성했는지를 보시고 자, 역시 순서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을 생각하면서 개요를 작성했고요. 더 넣을 건 없는지 살피면서 자, 더 추가할 내용도 추가해 줬습니다. 자, 추가할 내용까지 다 했으면 이제 자, 네 번째죠. 표현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표현하기. 자, 어디다 쓸 거라고요? 블로그요. 자, 블로그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쓸 겁니다. 자, 내 블로그. 자, 지우 반갑습니다. 지우의 블로그입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앞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바로 본문. 자, 이 친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제목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글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제목하는 거랑 시작 문장 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목을 붙여야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 제목을 짓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청산도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생각했습니다.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자, 제목 짓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청산도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한번 써볼까?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가시면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자,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쓸 때 어려웠어요. 시작. 자, 제목뿐만 아니라 시작을 어떻게 할까? 자, 여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니? 자, 독자의 흥미를 끌려면 어떻게 시작할까? 자, 흥미를 끌기 위해서 뭐 했다? 질문을 던지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자,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주고 있고, 자, 청산도는 남해 큰 섬 완도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이름의 유래, 왜 이름의 의미 요거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 앞부분에 이름의 의미. 이 아름다운, 됐죠.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치와 지명의 의미와 자,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 했니? 먼저 청산도를 소개하자. 청산도를 먼저 소개했는데 자, 지금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청산도의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넣었어.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니? 글의 앞부분이니까 청산도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야겠어. 자, 어떤 사진을 넣어줄지 고민했고요. 또 사진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자, 사진 출처를 밝히는 이유는요? 바로 쓰기윤리를 고려한 겁니다. 쓰기윤리. 자, 쓰기윤리를 준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자, 해서 자, 우리 얘가 원래는 자, 여기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뒤에 문단 구분 없이 바로 이어서 썼는데요. 여기는 여기부터 슬로길에 관한 내용이니까 바로 중간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 했어?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바꿔야지. 바로 문단 나누기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자, 중간이 시작되고 슬로길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서 문단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게요. 자,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슬로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슬로길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이어질 코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거예요. 이 지도만 봐도 어느 부분에 어떤 길인지 코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도가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자,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4일 정도 필요합니다 했는데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죠? 자, 지도 들어갔어요. 지도 들어있고 얘도 출처 밝히고 있으면 출처 완도 관광문화 누리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11개 코스라고 했는데 위에 지도 보면 어때?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리고 얘가 소개하는 코스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죠?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45번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바로 여기만 추천하는 이유, 바로 시간이 없어요. 또 얘가 추천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1, 4번 코스는 주변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고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추천하는 따닥 이유. 1, 4, 5번을 추천하는 까닭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스 1번, 4번, 5번 소개를 들어가 볼 거예요. 중간 1에서는 청산도 슬로길, 왜 슬로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리고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코스는,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바로 큰 글씨, 큰 글자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큰 글자. 자, 왜 큰 글자를 썼니? 자, 알아보기 더 좋겠지. 바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글자를 크게 써줬습니다. 자, 1번 코스는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데 산, 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자, 여기 일렁이는 색칠이 또 되어 있죠. 왜? 바닷바람에 청보리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할 거래? 자, 바로 그 느낌을 살리려고 흔들리다 말고 일렁이다를 쓰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바닷바람에 청보리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 자, 그래서 흔들리다 말고 일렁이다를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적절한 표현을 고민했죠. 적절한 표현을 고민했고요. 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자, 여기 글자체가 다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코스를 배경으로 하여 찍은 영화와 드라마를 설명한 글도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1번 코스를 배경으로 하여 찍은 영화, 드라마. 자, 이것을 링크를 걸었어요. 바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거죠. 자, 바로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바로 블로그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매체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링크를 한번 걸어줬고 그리고 이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사진을 얻었답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요. 1번 코스에서 바라본 청산도의 풍경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인생사진 얻은 곳은 어딘지 자, 자기가 찍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출처 없이 그냥 올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진을 봐도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들을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4번 코스예요. 4번 코스는 낭길이라고도 합니다.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자 비유가 들어가고 있죠? 자 신비로운 길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나네요. 자 여기 4번 코스를 걸을 때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비유를 썼고요. 역시 적절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자, 4번 코스에서 본 바다 사진을 넣어서 역시 이해를 돕고 있죠?
자, 마달라.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범바위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범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바위섬입니다. 자, 범바위 이름의 유래가 나왔고 이름의 유래. 자,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우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자, 범바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자, 그리고 자,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론을 볼 수 있어요. 역시 뭐가 들어가요? 링크를 걸어줍니다. 자, 친구들이 구들장론이 무엇인지 알까? 바로 독자의 이해, 바로 독자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고 자, 독자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뭐 했어요? 자, 누리집을 연결하는 역시 링크를 걸어줬어요. 자, 역시 매체 특성을 고려했죠. 자, 그래서 구들장론을 볼 수 있어요. 구들장로는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입니다.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장기미의 변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이 널려 있어 공룡알 해변으로 부르기도 해요. 바닷물이 깨끗해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145번 코스를 소개해줬고 자, 이제 마무리예요. 자, 마무리할 때 자, 어떻게 마무리할까? 자, 바로 마무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내용을 자, 인상 깊게 표현해야지. 자, 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자, 바로 권하는 내용 의문문으로 자, 바로 인상 깊게 표현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자,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요? 참고 자료가 나오고 있죠? 바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 뭐라고? 쓰기윤리라고 했습니다. 자, 쓰기윤리를 고려해서 출처를 밝혀줬어요. 자, 지금 표현하기 단계에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과정이 정리가 되고 있죠? 처음에 제목을 짓기가 어려웠고, 자, 글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이곳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시작 부분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흥미를 끌 수 있게 질문했고요. 어떤 사진을 제시할까? 자, 시작 부분은 뭐부터 보여줬어? 청산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또 문단을 어떻게 나눌까? 자, 새로운 내용. 자, 지금 슬로길에 대한 본격적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문단을 바꾸면서 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를 넣어줬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자, 그래서 흔들린다 대신에 일렁인다. 자, 이런 표현들도 썼고요. 또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비유도 썼었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주기도 했고요. 자,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했을 때 청산도 여행을 권하면서 인상 깊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5번째 단계죠. 고쳐쓰기 단계로 갑니다. 물론 고쳐쓰기는 계획하기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 쓰고 나면 한 번 더 고칩니다. 자,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자, 뭘 꼭 고칠 거예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 자, 다시 살펴보면서 고쳐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갈게요. 자, 빈칸을 채우면서 지우가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완성한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계획하기. 자, 뭐 했어요? 바로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계획을 했고요. 자, 내용 마련하기. 자, 그래서 다룰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 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까? 자, 독자가 관심 있을 거,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러면서도 주제랑 거리가 먼 건 빼버렸죠? 자, 내용 조직하기. 자,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면 좋을까? 자, 순서 잡고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더 넣을 내용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 중요한 건 개요를 작성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 표현하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자,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일단 제목, 시작하는 문장, 그리고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나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알맞은 표현들, 그리고 매체를 고려해서 링크도 넣어주고 적절한 사진이나 지도를 넣어줬습니다. 자, 고쳐쓰기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목표학습 가보시면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라고 했는데 그냥 순서만 계획할 때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한다는 거. 자, 그래서 내용 마련하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제 자료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자료를 찾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주제에 맞아야 되고, 자, 그리고 독자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끄는 내용으로 골라냅니다. 자, 골라내는 것까지 끝났으면 자, 뭐예요? 내용을 조직할 거예요. 자, 흐름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혹은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요를 작성하고요. 자, 개요 작성이 다 끝나면 자,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써서 독자가 이해하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 그리고 적절한 매체 자료들을 사용해서 이해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글을 다 썼으면 자, 고쳐쓰기 하고 마지막으로 글쓰기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목적에 맞게 그리고 매체 특성을 고려해 줘야 되고 독자의 흥미나 수준을 고려하고 어법에 맞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우리 2-2 끝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